지난달 아이폰 값이 올랐습니다. 맥북도 올랐고 아이패드도 올랐어요. 애플이 밝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값이 너무 올랐다.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은 이걸 100년에 한 번 올 대홍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를 만들었다고 지목당한 회사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미국 메모리 회사 마이크론이 공개석상에서 계약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조항이 하나 사라졌다는 겁니다. 고객이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조항 하나가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면 앞으로 메모리 값이 왜 쉽게 안 내려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 보세요. 마이크론의 최고 사업 책임자 수밋 사다나가 한 증권사 기술 포럼에서 밝힌 숫자입니다. 새 방식의 계약 16건, 금액 220억 달러, 만기, 상당수가 2030년까지.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고 앞으로 4년치 매출이 계약서에 박혀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그냥 큰 계약을 땄다는 얘기로 들리실 겁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조건이죠. 첫째, 해마다 사갈 물량이 숫자로 확정돼 있습니다. 둘째, 안 가져가도 값은 치러야 합니다. 업계에서 테이크 오어 페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죠. 셋째가 진짜죠. 사다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객이 계약상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예전 장기 공급 계약에는 이 뒷문이 늘 있었어요. 시황이 크게 바뀌면 물량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다시 쓸 수 있다는 조항이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계약이 아니라 의향서에 가까웠죠. 값이 오르면 물량 달라고 줄을 서고, 값이 꺾이면 그 조항을 들고 다시 앉는 거죠. 그 문이 닫혔습니다. 여기서 사다나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계약 조건을 제대로 안 지키려는 고객이 있다면 다음 공급 부족이 왔을 때 그 고객은 물량을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오늘 얘기에서 제일 세죠.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메모리는 값 협상의 대상이었죠. 얼마에 살 거냐를 매년 다시 정하는 물건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배정의 대상이 됐습니다. 얼마에 살 거냐가 아니라 나한테 줄 거냐 말 거냐로 바뀐 거죠. 값을 정하는 쪽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세계에서 제일 힘센 구매자들이 왜 이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2023년 메모리 값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 산제이 메우로트라가 직접 밝힌 숫자입니다. 기존 값의 3분의 1 수준.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구간이었죠. 국내 메모리 회사들도 이 시기에 조단위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가 나면 제일 먼저 잘리는 항목이 뭘까요? 설비 투자죠. 실제로 이 시기에 전 세계 메모리 회사들이 증설 계획을 접거나 미뤘어요. 반도체 라인은 착공해서 양산까지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안 지은 공장은 2026년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필 2026년에 인공지능 투자가 터졌어요.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를 통째로 빨아들이기 시작했죠. 수요는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공급은 3년 전 결정에 묶여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죠. 지금의 풍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3년 전에 예약돼 있었죠. 그리고 이건 올해 안에 안 풀려요. 지금 삽을 떠도 물건은 2029년쯤 나오니까요. 이 상황을 구매자 입장에서 보시면 계산이 간단해지죠. 값이 문제가 아니라 물량이 있느냐가 문제죠. 데이터 센터를 지어놨는데 메모리가 없으면 그 투자가 통째로 멈춰요. 그러니까 뒷문 없는 계약서라도 도장을 찍는 거죠. 4년치를 미리 묶어두는 값이 물량을 못 받는 위험보다 싸다고 본 거죠. 여기서 애플 얘기로 넘어가죠. 애플은 이 계산을 다르게 했거든요. 애플은 오랫동안 부품 단가를 누르는 방식으로 이익률을 지켜온 회사입니다. 부품 업계에서 폭군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죠.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썼어요. 값을 올려받는 공급처 대신 더 싼 공급처를 찾은 거죠. 그게 중국 최대 디램 업체 창시 메모리였습니다. 아이폰과 맥북 여러 제품에서 이 회사 메모리를 시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첫 번째 벽은 미국 정부죠. 창시 메모리는 미국 국방부의 중국군 관련 기업 명단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백악관을 상대로 승인 로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마이크론이 반대편에서 움직였죠. 미국 의원들을 찾아가 창시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가 첨단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첨단 메모리가 첨단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중심 메모리가 자제를 더 제네레이블. 메우로트라가 정부에 한 말은 이랬죠.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메모리 회사가 미국 빅테크 공급망에 들어오면 미국 반도체 산업이 쇠퇴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의회가 중국 메모리 회사 제재를 요구하면서 애플의 조달 계획은 실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대목이죠. 중국 관영 경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창신 메모리한테도 습관대로 값을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신 메모리가 거절했어요. 그것도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제품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값을 고수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화웨이, 샤오미, 텐센트,
알리바바 클라우드,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기업들이 이미 장기 계약으로 생산량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확인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시장에는 지금 싼 메모리가 없습니다. 제일 싸게 부를 거라 예상했던 곳조차 우리 회사들보다 비싸게 불렀죠. 그리고 그 말은 값의 기준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애플의 이번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은 1094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분기 전망치가 1130억 달러였어요. 시장이 기대한 1149억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매출은 잘 나오는데 앞으로가 시원치 않다는 얘기죠. 증권가에서는 메모리값 상승이 애플 마진을 누를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제품값을 올렸죠. 일부 제품은 20%까지 올렸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결론이 나오죠. 세계에서 제일 힘센 구매자가 값을 깎는데 실패하고 대체제를 찾는데도 실패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을 올려서 메꿨습니다. 그럼 그 올라간 값은 어디로 갑니까? 메모리를 만드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돈은 메모리 회사 금고에 쌓여 있지 않죠. 4년치 물량이 계약서에 박혔으니 그 물량을 만들 공장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봐야 할 자리는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공장에 들어가는 회사들입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진테크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웨이퍼 위에 막을 입히는 증착 장비가 주력입니다. 얇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원자 몇 개 두께입니다. 이걸 한 층씩 쌓아 올리는 기계죠. 두 가지죠. 첫째, D램 비중이 높습니다. 국내 전공정 장비 회사 중에는 낸드나 파운드리에 폭넓게 걸쳐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D램 쪽 매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오늘 얘기의 대상이 뭐였죠? 데이터 센터용 D램과 스마트폰용 D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증설 사이클에 덜 희석돼서 붙는 구조죠. 둘째,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장비 대수가 늘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D램은 회로를 촘촘하게 만들수록 성능이 올라가는데 촘촘해질수록 층과 층 사이에서 전기가 새요. 그걸 막으려면 아주 얇은 막을 더 많이 깔아야 해요. 그래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이 장비가 들어가는 횟수 자체가 늘어납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라인이 하나 늘면 매출이 한 번 늘고 그 라인이 최신 공정이면 대수가 또 늘죠. 두 번 곱해지는 자리죠. 장비는 착공 결정이 나고 한참 뒤에 반입돼요. 오늘 계약 뉴스가 나왔다고 이번 분기 매출이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죠. 발주 공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적이 따라와요. 순서를 알고 보셔야 해요.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곳도 자리는 좋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오늘도 하나 준비했어요. 오늘의 대장 종목인데요. 제가 이 흐름에서 지금 제일 좋게 보고 있는 회사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세 곳이 아닙니다. 따로 있어요. 왜 이 회사를 대장으로 봤냐면요. 방금 말씀드렸죠. 장비는 한참 뒤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장비보다 먼저 들어가는 건 뭘까요? 공장 전체에 화학약품을 실어 나르는 혈관입니다. 라인 구석구석까지 약품을 정확한 양으로 보내주는 배관 설비인데 이게 안 깔리면 장비를 아무리 들여놔도 한 대도 못 돌려요. 이 회사는 국내 최대 고객사 안에서 이 분야 점유율이 9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증설이 확정되는 국면에서 제일 먼저 숫자가 찍히는 자리에 서 있는 회사예요. 게다가 현재 이 종목은 증권가 리포트에도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다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글자 적어주시고 이후에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시고 30초 정도 신청만 해주시면 바로 대장 종목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종목 확인하신 다음에는 어디에다가도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끼리만 확인하는 걸로 하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얼른 구독 눌러주시고 대장 종목 이 주식 꼭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했다 라고 생각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까 마이크론이 한 경고 기억나시죠? 계약을 가볍게 여긴 고객은 다음 공급 부족 때 물량을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메모리는 값이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줄을 못 서서 못 사는 물건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메모리 회사들은 요청받은 물량을 다 못 줍니다. 요청량의 일부만 배정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구매자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 줄에서 뒤로 밀리지 않으려고 더 길게, 더 확실하게 계약을 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다음 계약은 더 강한 조건으로 나가요. 한번 방향이 잡히면 스스로 굴러가는 구조죠. 그리고 그 계약 뒤에는 반드시 라인 증설이 따라옵니다. 탈기로 한 물량을 만들 때가 있어야 하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회사는 그 라인 안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회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시려면 순서를 한번 깔고 가야 합니다. 첫 단계,
땅과 건물, 건설사 몫이죠. 두 번째, 클린룸, 먼지 없는 방을 만드는 단계예요. 세 번째, 배관과 설비, 전기, 가스, 초순수, 화학약품이 라인 끝까지 가야 해요. 네 번째, 장비 반입, 여기가 유진테크 자리죠. 다섯 번째, 검사. 그리고 이 5단계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어느 단계든 장비에는 반드시 붙는 부품이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가 거기 있죠. 두 번째는 FST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의 온도를 잡아주는 장치를 만들어요. 업계에서는 칠러라고 부르는데 초정밀 냉난방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 공정은 온도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1도만 틀어져도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장비마다 이게 하나씩 붙어요. 장비 회사끼리는 라인마다 경쟁을 해요. 이번 라인은 이 회사가 따고 다음 라인은 저 회사가 따고요. 미리 맞히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부품은 누가 따든 붙습니다. 장비가 100대 들어가면 이것도 100대가 붙어요. 그러니까 경쟁의 승패를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총 장비 대수에 비례하는 구조니까요. 오늘 얘기가 뭐였습니까? 4년치 물량이 계약서에 박혀서 라인이 확정된다는 얘기였죠. 라인이 늘면 장비가 늘고 장비가 늘면 이건 자동으로 늘어나요. 극자회선 노광. 요즘 반도체에서 제일 비싼 공정이죠. 여기에 쓰이는 얇은 보호막을 국산화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해외에서만 사오던 소재예요. 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쪽은 아직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요. 지금 이 회사 실적을 실제로 움직이는 건 온도 장치 쪽이죠. 보호막은 나중에 붙을 얘기고 지금 계산에 넣으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테크잉입니다. 다 만든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검사 단계에 있는 회사예요. 정확히는 검사 장비에 칩을 하나씩 물려주고 빼주는 장비를 만듭니다. 이 분야 세계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죠. 계약서에 물량이 박혔다는 건 만드는 개수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만든 개수만큼 전부 해야 해요. 100만 개를 만들면 100만 개를 다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긴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느 회사가 기술 경쟁에서 이기느냐와 상관없이 총 생산량에 붙어있는 회사죠. 예전 메모리는 한 장짜리였어요. 검사할 면이 하나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용 메모리는 여러 장을 위로 쌓아서 붙입니다. 다 붙이고 나서 검사했다가 한 층이 불량이면 밑에 깔린 멀쩡한 층까지 전부 버려야 해요. 그래서 요즘은 쌓기 전에 미리 검사한 쪽으로 공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검사 횟수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필요한 장비 대수도 늘어난다는 뜻이죠. 이 회사가 그 고난도 검사용 장비를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신규 장비가 어느 정도 규모로 채택될지는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개발했다는 것과 팔린다는 건 다른 얘기죠. 기대만으로 계산에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눈치채신 분 계실 겁니다. 오늘 세 곳은 메모리 값이 얼마인지를 안 봐요. 유진테크는 라인이 몇 개 늘어나느냐를 보고, FST는 장비가 몇 대 들어가느냐를 보고, 테크잉은 칩을 몇 개 만드느냐를 보죠. 값이 아니라 개수에 붙어있는 회사들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메모리 값은 원래 오르내림이 심해요. 반년 만에 2배가 됐다가 또 반년 만에 반토막이 나는 판이죠. 그런데 개수는 그렇게 안 움직여요. 짓기로 결정한 공장은 값이 좀 흔들려도 끝까지 지어져요. 중간에 세우면 이미 들어간 10조 원이 통째로 날아가니까요. 값이 올랐다는 기사는 지나가는 뉴스죠. 진짜 봐야 할 건 계약 기간이 몇 년이라고 적힌 기사죠.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단어가 붙은 기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건 값 얘기가 아니라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얘기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돈은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쪽으로 이동하죠. 메모리 산업은 30년 동안 같은 사이클을 돌았어요. 값이 오른다. 다들 증서를 결정한다. 3년 뒤에 공장이 한꺼번에 완성된다. 물건이 쏟아진다. 값이 무너진다. 적자가 난다. 아무도 안 짓는다. 다시 모자란다. 여기서 소부장이 왜 어려웠냐면요. 다 지어질 때쯤 값이 꺾이니까 발주가 갑자기 끊겼거든요. 장비 회사 실적이 좋다가 한 분기 만에 반토막 나는 게 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은 늘 사이클 후반이 무서운 자리였죠. 이번엔 값이 오르고 나서 증서를 결정한 게 아니라 물량 계약을 받고 나서 증서를 결정하는 구조죠. 안 가져가도 값은 치러야 하는 계약이 4년치 깔려 있으면 그 물량은 공장이 다 지어진 뒤에도 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다 지어놨는데 주문이 증발하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졌어요. 물론 이게 사이클을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2030년 언저리에는 같은 문제가 다시 옵니다. 다만 그 사이 4년 동안은 발주가 끊길 이유가 줄었다는 겁니다. 첫째, 장기 공급 계약 관련 기사가 늘어나는지. 둘째, 국내 메모리 회사들의 설비 투자 계획이 위로 조정되는지. 셋째, 그 뒤에 소부장 회사들의 수주 공시가 나오는지. 이 세 개가 순서대로 오면 오늘 말씀드린 흐름이 실제로 굴러가고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첫 번째만 나오고 두 번째가 안 나오면 그건 아직 말뿐이라는 뜻이죠.
뉴스를 이 순서로 놓고 보시면 남들이 값 얘기할 때 여러분은 발주 얘기를 보고 계실 겁니다. 첫째, 마이크론이 꺼낸 계약서에는 빠져나갈 뒷문이 없어요. 16건, 30조 원, 2030년까지입니다. 둘째, 애플은 값을 깎는데도 대체제를 찾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중국이 오히려 우리 회사들보다 비싸게 불렀죠. 셋째, 그래서 값이 아니라 물량이 확정됐죠. 물량이 확정되면 라인이 지어지고 그 돈은 장비와 부품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직 안 푼 게 하나 있어요. 애플이 중국에서 거절당했으면 결국 갈 데가 세 곳뿐이에요. 그중 두 곳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럼 그 두 곳은 지금 어떤 조건을 부르고 있을까요?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공개된 뉴스와 회사가 밝힌 자료를 정리한 것이고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